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오전 2시 6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디어 윤 후보자가 걸려들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면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기를 주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씨가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 더구나 도피한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정이고 윤대진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과 거의 그 영향력이 비슷할 정도의 아주 요직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무부의 요직에 있는 최요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형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같이 연결시키는 폭로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에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장기 해외 도피를 했다가 검거되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고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어요. 국세청 고위 공직자인 용산 세무서장에 있던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는 수사 초동 단계에서 100여 명의 부하 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 친 채 전격적으로 해외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되어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 은폐 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은 부정검사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편파 강압에 의한 부당 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황급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윤 씨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때부터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광덕 의원의 이 일련의 폭로가 상당히 고급 정보고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때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부인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정을 넘긴 시점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의 녹음 파일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윤우진 전 서장, 이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실명으로 나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한 차례 조사를 받고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으나 2015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국장과 가까운 사이고 윤 전 세무서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수사 과정과 무혐의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연구관을 마치고 나간 L 변호사를 직접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는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하던 2012년 하반기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기자가 관련 의혹을 묻길래 나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11년 12월 초 뉴스타파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L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 내용을 인용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윤 후보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 전 서장이 당시 조만간 경찰에 한번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라고 했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L 보고 윤 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 파일에 녹음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윤 후보자는 후배 검사 출신인 L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소개로 연락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서장에게 보내게 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부인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이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허위 주장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즉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초 기자에게 내가 윤 전 서장에게 L 변호사를 소개했다. L 변호사에게 윤석열 부장이 보낸 L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말한 것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게 위증 혐의가 지금 제기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들이댄 녹음 파일이 윤 후보자의 앞선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윤 후보자는 말을 바꿉니다. 그 당시 자기가 소개한 L 변호사는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지 누구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을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변호사법 위반이 판례를 봐야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검찰총장이 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극히 비상식적이고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주광덕 의원 주장대로 문제의 이 전 서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해외에 가버렸다라는 것과 연관시키면 이게 단순하게 말이 달라진 것에서 머물지 않는 큰 그 배경이 아주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자는 민주당 송기훈 의원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좋다고 하자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응과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될지 아주 궁금한데 정리를 하면은 이게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감이 듭니다. 물론 정상적인 언론과 정상적인 수사기관과 정상적인 국회가 작동할 때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의 핵심 요직 검찰국장, 그리고 그의 친형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이 사건에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좀 뭐가 이상합니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다가 현직 서장이 그냥 해외로 도피를 해가지고 상당 기간 있다가 붙들려 왔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더구나 수천만 원 횡령 혐의인데 거기에 어떤 검찰 내부의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비호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냐 하는 게 이 주광덕 의원의 문제 제기였는데 그것을 줄곧 윤석열 씨가 부인하다가 뉴스타파 기자의 녹음 파일이 그 부인 내용을 부인해버리니까 윤석열 씨의 해명이 그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주광덕 의원이 주장했던 게 더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 그럼 변호사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느냐? 그 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재수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이 재수사 자체가 또 큰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다가 막판에 와서 날짜가 바뀌면서 갑자기 아주 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 취재력이 어느 정도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게 합쳐져서 어떤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